발표를 마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발표 시간을 잘 분배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기간이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좀 긴장보다는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좀 불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났는데 지금 이 학생처럼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지금 소감을 물어봤는데 저는 어떤 질문을 했나요?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못한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자체는 뭐예요? 아, 진짜 못했구나. 발표를 진짜 못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간 분배나 아니면 준비 자체의 부족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는 발표였습니다. 아주 재수없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한 학기에 가장 내 자체가 서포트라이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에서 부족함을 내가 먼저 언급하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거 자체를 보면서 첫 번째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학생이 좀 뭐가 문제였던 것 같나요? 저는 텍스트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학생이 시간 안에 무조건 못 끝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빨리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볼 때 1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에스파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 둘. 이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빠르다 싶으면 그 템포를 사람들에게 맞추라고 강요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색상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PPT 자체에서. 뭔가 좀 번잡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우리 발표자는 PPT를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강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볼까요? 빨강 자체가 똑같은 빨강인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에서 느낄 때 빨강 자체가 좀 특이한 빨강이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약간 이국적인 빨강이라서 그래요. 이 학생이 에스파냐, 스페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빨강을 사용했다면 괜찮은데 조금 우리 사람들이 느낄 때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좀 촌스러운 빨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발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는 노랑과 빨강의 차이는 발표자에게 좀 묻고 싶은데 노랑과 빨강의 차이는 뭔가요? 같은 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아무래도 국가에서 가장 상징적인 색깔이다 보니까 너무 또 밝으면 조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명도를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색상에 대한 것 자체가 두 가지로 양분됐었죠. 빨강이랑 노랑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또 위에 있는 스페인의 같은 나라의 다른 지역을 표현하는데 다른 지역을 표현하다 보니까 색상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작은 거 하나하나를 계속 바꿔가는 거. 저는 지금 10페이지를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3페이지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죠. 그 혼신의 힘을 다하기 위한 건 뭐예요? 작은 노력들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가장 준비 안 됐다라는 PPT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줄간격. 줄간격, 이 줄간격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PPT의 기본 줄간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이 줄간격은 어떻습니까? 이 줄간격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이 줄간격의 이름은요, 과감하게 이 학생이 신경 써서 준비한 줄간격.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라면 앞에 페이지와 뒤에 페이지에 있는 줄간격을 저는 동일하게 할 겁니다. 통일성, 응집성, 그거 자체를 다 컨트롤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쭉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는 좀 더 자신감 있고
되게 많이 떨렸나 봐요. 목소리가 막 카랑카랑 떨리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말하는 멘트를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PPT에는 키워드만 설명하겠다. 그 키워드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나는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말 자체를 너무 멘트를 외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멘트를 중간에 내가 생각해 왔던 거에서 중간에 잠깐 끊기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덜덜덜덜 떨려. 왜? 앞에 말을 내가 못하면 안 되는데. 왜 못합니까? PPT에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PPT에 말할 거리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소상히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앞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이 발표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떨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준비했던 것 자체를 최대한 끌어낸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발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는 그런 의견. 그걸 통해서 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발표를 했으니까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줄 수도 있는 점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요약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담고 싶은 정보가 많기도 하고 연습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말해서 네. 제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말하는 템포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 빠른 것만큼 이 학생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3페이지 안에 모든 걸 녹여낸다라는 의미가 양이 많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임팩트 있게. 그리고 수학 분석에서 끝나면 되는데 에스파냐라는 어떤 되게 신박한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오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이 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것 자체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에게 적어도 지적질 아닌 지적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학생에게 좀 이해를 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발표를 마친 소감. 다른 멘트를 좀 더 준비했는데 떠느라 빼먹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떤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목소리의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것 자체를 아주 잘 진행을 했는데 오게티라고 하는 거 제가 약간의 지적들을 계속 진행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볼게요. 조아닭이나 닭가슴살, 자기가 운동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홍콩의 닭가슴살을 판매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반감이 된 게 제가 이걸 봐야 되는데 굳이 학번과 이름을 저 좋은 발표 내용에서 봐야 될까요? 제출을 할 때 이메일로 제출을 할 때 제가 봐도 되는 건데 굳이? 조아닭에 이름이 있고 학번을 넣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저 같으면 안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콩의 국기를 형상화해서 국기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강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또 다시 한번 이 학생에게 말할 수 있는데요. 홍콩의 국기를 살려서 빨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신박하고 그리고 아주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편리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왜 홍콩이었는지를 이야기하죠. 문제 제기에서. 왜 내가 닭가슴살을 해야 되는지를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운동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콩을 왜 선택했냐. 홍콩이 저렇게 닭고기 가공육에 대한 수출 규모가 많고 홍콩은 닭고기와 관련된 것 자체를 한국산 닭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이 첫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로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립니다.
HKTV몰이에요. 이게 학생이 여기서도 버벅거렸어요. 왜? 발음이 안 되니까. 아마추어가 프로로 갈 때 이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글자를 그대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표를 계속하면서 똑같은 뉘앙스의 똑같은 억양의 똑같은 순서만큼 발음을 하면 돼요. HKTV몰. 저도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업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데요. HKTV몰. HKTV몰.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3번 정도 제가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이 발음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영문자가 길게 있었던 것 자체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연습하시라고요. HKTV몰. 저도 발음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계속 반복하시라고요. 이 학생이 약간 거기서 조금 버벅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떨리기도 하죠. 영문자는 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HKTV몰이면 HK하고서 이렇게 사선을 그어 놓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걸 발음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의 발표에서 2번째 페이지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거. 시식 및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홍보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백을 줄여라. 그리고 사진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작게 표현하지 말고 뭘 팔고 있는지가 보입니까 지금? 요거는 되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때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이 제품을 HKTV몰에서 뭘 판매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될 사진, 알 수 있어야 될 동영상, 보조자료를 선택할 때 보기 좋고 그리고 청중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보조자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 학생의 발표에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학생 공감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닭가슴살 매출 예상 방안 되게 멋있게 썼죠? 이 주제 맞습니까? 제목 맞습니까? 아니, 돈 벌려고 하는데요. 닭가슴살 매출 예상 방안이에요. 예상을 하고 방안을 제시합니까? 여기에서의 제 의견은 닭가슴살에 대한 것 자체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3번째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강렬한 매출 결과를 내보이고 자신감 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방안입니까? 그죠? 뭘로 바꾸면 될까요? 닭가슴살 목표 매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표를 갖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인가요? 3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은 지금 이제 점점 더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 2018, 2033 우리만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 숫자가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의 혼동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도수를 써야죠. 2023년, 2033년 이렇게 구분되기 좋게. 숫자가 막 있으면 몇 년도인지 이걸 연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매출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디테일을 하나씩 고쳐가는 게 프로가 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홍콩에 대한 좋은 색깔을 담고 문제 제기와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에 대한 것 자체는 정말로 좋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작은 디테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제일 지루했습니까? 2023년도에는 얼마를 팔고 2028년도에는 얼마를 팔고 2028년도 될 때 벌써 지겨워. 지루해. 어떻게 할 거냐고. 먼저 2023년도에는 5억 2천만 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렬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런 이야기들은 해줘야 돼. 왜요? 내 자신감 있다고. 나 의견, 나 지금 이거 진짜 팔 수 있다고. 하려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강렬하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해요? 2028년도에는 30%의 목표 매출 달성. 마지막 2033년에는 50%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PT의 그런 과정들 자체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소감. 갑자기 발표하게 돼서 조금 많이 더 떨었던 것 같아요. 원래 8일 날 하는 건데 맞죠? 자, 일단 최소한 딱 발표를 마친 순간 뒤에 다음 주에 해야 되는 두 학생보다는 내가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안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다음 주에 할 걸. 아니면 세 번째는 저 자리에 돌아가면 지금 이 시간은 좀 떨리겠지만 그래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은 제가 학생을 기억할 때 학생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정도로 되게 학생회 하면 이 학생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간결체와 만연체가 있습니다. 간결체는 조금 간결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만연체는 또 만연체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끊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끊는 연습을 어떻게 했죠? 요니다 건법을 하기로 했죠. 뭐뭐 했는데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그런 것들이 없는 거는 뭐냐면 해주고 또 뭐 해주고 고가 계속 나가다 보면 학생들은 듣기 싫은데도 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아까 모든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여기에 지금 국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4개가 있죠. 4개를 다 설명하자고 하면. 그리고 식물 생장 LED에 대한 이야기와 극야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평으로도만 끝날 수 있는데 정의를 막 이야기해요. 우린 지금 네이버를 보러 왔습니까? 우리는 이 학생의 발표를 들으러 왔죠. 그리고 어떤 겁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도대체 네가 왜 식물 생장 LED를 선택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봐 하는 게 제 요구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약간 지루한 어떤 단어의 정의만 듣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학생처럼 홍콩을 왜 선택했는지, 또 닭가슴살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 자체를 첫 페이지에 문제 제기하고 주의 환기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또 오른쪽에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글씨와 표가 엄청나게 큰데 오른쪽에는요, 아쉽게도 저게 전자레인지인지 아니면 뭔지를 잘 느껴지지 못하고 글씨 보입니까? 글씨 안 보입니다. 저 맨 뒤에 있는 손지영 학생 이런 학생들이 볼 때 여기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이건 반칙이에요. 근데 지금 학생 보고 물어보면 동료의 의리상 잘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뭔지도 몰라요. 이건 저 5분인 줄 알았어요. 뒤에 뭐가, 중간에 뭐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느낄 때. 그게 반신반의하고 내가 추측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반칙이라고요. 그냥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자체를 보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공장의 구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보조자료의 크기를 키우고 텍스트를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더 좋은 PP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장 규모 추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장점은 하나 뭐냐? 우리 다현 학생이랑 친하게 지내십시오. 3조 원을 번다잖아요. 그리고 3조 원이 엄청 크죠? 금액 자체가. 자신감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요. 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자체가 마케팅 자체나 이런 거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 그 자신감을 높이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안 좋은 혹평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멘트 중에. 감사합니다. 뭐였죠? 저는 끝을 어떻게 내길 바랬죠? 저는 총 연매출 3조 원에 도전할 것이고
3년 만에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는 왜 이상입니다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잘 못했는데도요. 마지막 이상입니다를 강렬하게 말해서 잘 해 보이게 말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상입니다를 마지막에 강렬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현비 학생의 PPT를 사실은 되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얼굴 표정이 오늘 되게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표정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페이지는 현비 학생이 앞으로도 계속 이 페이지로 색깔만 바꿔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군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녹색이어서가 아니라 이 구성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용 슬리퍼 지금 이용해 본 학생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봤어요. 저기 4학년 권성환 학생 어때요 진짜? 진짜 튼튼해요? 근데 튼튼한데 미안합니다. 튼튼한데 다른 좋은 거보다 이렇게 쿠션감이나 이런 거예요? 한번 사볼만 해요? 사볼만 해요. 저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저렇게 촌스러운 게 팔린다니 하고서 다른 색깔도 많아요. 다른 색깔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싱크로율이 똑같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거랑 똑같아요? 군용이 완전 똑같아요? 근데 그걸 바깥에서 팔면 되나? 군용인데?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현비 학생? 아니, 저도 SNS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신어봤어요? 안 신어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는데도 되게 남학생이 군대를 갔다 와서 구매한 것처럼 딱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여학생이 바라보는 군대 중요한 생활 필수품을 라오스에 판매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 자체는 아주 유쾌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첫 페이지를 보고 왜 라오스인지, 왜 군용 슬리퍼인지에 대한 것 자체를 말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제 페이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진 그냥 막 넣은 것 같은데 요거 지금 사진만 봐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내구성이나 튼튼하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깨알 후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또 이 깨알 후기가 글씨가 작아서 맨 뒤에 있는 학생이 못 봤다. 그럼 또 지적을 받는 건데 되게 선명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씩 나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라인을 안 태웠어. 라인. 이 줄을 잘 이렇게 왼쪽 정렬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제 우리는 다 느껴지죠? 창규 학생 느껴지나요? 뭐 또 저기 동료라서 지적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제가 지적을 계속하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왔잖아요. 여러분들 시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시간이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잘해지려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 라인 실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 분석에 대한 것 자체는 제가 느낄 때 라오스의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튼튼한 슬리퍼를 신어라. 되게 합당한 제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특성이 나왔나 했고 문화적인 특성이 나왔나 했더니 이렇게 불가에 대한 그림을 나왔죠. 그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 광고 전략들을 하겠다라는 플러스에 대한 것 자체를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래도 신경을 썼어요. 또 마지막에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것 자체를 만약에 강조한다고 얘기하면 또 지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정말로 강렬한 매출의 요소를 통해서 나 이렇게 진짜 팔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자신감이 돋보이는 멘트로 마무리를 해라. 그 정도면 오늘 현비 학생의 발표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저 음. 이거 맨 첫 번째 원래 음. 움직이는 짤이었는데 네. 안 움직여가지고 안 움직여가지고. 네네. 왜 넣었는지 의문이실까봐 이거요? 이거 지금 화면에 대한 거? 이렇게 적고 있는 거. 아, 예. 여러분들 영상이었답니다. 저도 영상인 줄 몰랐는데, 영상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한 번 또 지적을 마지막으로 그냥 우스꽝스럽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게 사전에 연습해가지고 영상이 나오게끔, 영상이 잘 나오게끔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요거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드리는 지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대망의 발표 수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학년 학생이랑 4학년 학생, 특히나 2학년 학생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3페이지에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서 초반기부터 중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의 PPT는 점점 더 발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표도 능력 자체가 계속 향상됨을 느낍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발표를 시키는 거야? 전 진짜 이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페이지라는 작은 페이지로 압축을 시켰고요. 그리고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별 부담은 되고 떨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학년은 3학년이 돼서 더 잘하면 좋겠고요. 4학년은 졸업을 했을 때 이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마추어가 많이 했던 실수들을 커버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한켠에 여러분들의 발표와 여러분들의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 앞을 대할 때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가끔씩 생각이 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 수업에 대한 것 자체를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힌트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